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은행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저축은행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상황은 최근까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5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 하면 BNK 부산, 경남, DGB 대구, 강주, 전북은행을 말합니다. 자, 5대 지방은행의 지난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8,348억 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8%나 늘었다고 합니다.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0%에서 0.74%로 0.24%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130.2% 늘어난 2,7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경남은행이 43% 증가한 1,151억 원, 강주은행은 71.9% 증가한 746억 원, 전북은행은 68.3% 증가한 1,192억 원, 대구은행은 12% 증가한 2,53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지금 힘들다. 저축은행들 망하게 생겼다. 조심해라.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방은행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실제 5대 지방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평균 57.4%로 같은 조건에서 5대 대형은행 40.4%보다 높습니다. 자,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체액과 연체율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요. 5대 지방은행들이 지난 1분기 신규로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98%에서 6.9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특히 DGB 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역 경기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모멘텀이 약간 떨어졌다며 대구, 경북 지역 2차 전지 산업 등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올해 조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자,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중소법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외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8건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지방은행에 무척 부담인 상황인데요. 자,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은 5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주택 8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국에 미분양 엄청 쌓였다고 하는데 지방의 미분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은행 연체율이나 부동산 연체율 그리고 부동산 PF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하상으로 연결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 상황 되게 좋지 않다. 좀 제대로 알아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저축은행 부분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자.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내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이 이런 이제 우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방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장부에서 지워내가며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전망인데, 자, 삼성증권, 자, 김재훈 연구원은 BNK 금융의 부동산 PF 자산 규모는 8조 4천억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9,919억 원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인데, 이거 이렇게 들으면 되게,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근데 다만 해당 브릿지론에 대해 36%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산된답니다.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손실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손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손실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큰 문제인 거죠. 자, JB금융 역시 부동산 PF로 인한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자, SK증권 한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리 계획으로 잠재적인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우려 요인이라며 3월 말 JB금융의 PF 잔액은 6조 6천억 원으로 브릿지론은 캐피탈이 보유한 2천억 정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1분기 JB금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좀 우려사항이 컸던 JB금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한 데에는 자, 캐피탈 자회사의 순이자 마진 개선 영향이 컸고요. 자, 백두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자, 예상보다 양호한 캐피탈 수익성과 그룹 대출 성장률이 대손율에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 결과로 상황이 좀 좋아졌나 봅니다. 자,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 지방 금융지주의 실적이 지금 양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충당금 적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올해는 상대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에서 너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 PF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영착륙,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말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김 부위원장은 여러 대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 있는데 그거 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세에 대해서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지금 해외 주유국에서도 통화 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그 통화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 불균형 해소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 부분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지금 상태에서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좀 안심은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계속 저축은행, PF 문제 이런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금융권 대출 잔액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기조하에 정상 사업자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가계부채, 가계부채도 지금 많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나름 관리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한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우선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입니다. 발표한 부분이다. 너무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야, 너네 좀 괜찮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부위원장이 요렇게 밝혔습니다. 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점차 관리를 계속 하고 해 나가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지방은행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이 1분기 실적 쇼크를 나타내며 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망하네 안 망하네 또 제2의 또 심각한 금융위기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실한 상업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지역은행에 추가 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관리를 좀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의 지역은행 추가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속내가 안 좋다 이거죠. 자,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내 10개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자, 시티즌과 M&T, 퍼스트 호라이즌 3개 은행의 경우 건전성 지표상으로 기초 체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무디스는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 엄청난 충격이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자, 그 이후 9개 현지 지역은행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개 은행은 하향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지난해 3분기 지역은행들의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이 1분기 실적 쇼크를 나타내면서 건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부실한 상업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미국 지역은행의 추가 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어렵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미국은 미국이고 또 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계부채 비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